여러분 삶은 계란이 완전 식품이자 최고의 건강식이라고 생각해서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강을 위해 먹었던 이 계란이 특정 음식과 만나면 오히려 혈관을 막고 신장을 망가뜨리는 맥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계란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며 매일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젊을 때는 문제 없던 계란이 나이가 들면서 잘못된 음식과 만나면 내 몸속에서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음식은 60대 이후 계란과 함께 드시면 소화 불량을 넘어 위장에 돌을 만들고 신장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25년차 신장내과 전문의 최준혁입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국내외 병원 응급실과 투석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직접 치료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목격한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분들이 거창한 사고가 아니라 매일 식탁 위에서 무심코 집어드는 음식 때문에 신장을 잃고 투석기 앞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70대 어르신들처럼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잘못된 식습관 하나 때문에 병상에 누워 후회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의사로서 가슴이 정말 미워집니다. 오늘 영상을 본 경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와 아주 중요한 약속 하나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가 아닌 행복한 여행지로 이끌어줄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으로 아래 댓글창에 건강이라는 2글자를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100세까지 팔팔한 신장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내 몸을 망치고 있던 첫 번째 상극 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몸은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화학 공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과 반찬들은 위장이라는 거대한 반응 탱크 속에서 서로 섞이고 반죽되면서 끊임없이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젊을 때는 이 공장의 처리 능력이 아주 좋아서 웬만큼 나쁜 조합이 들어와도 억지로 분해해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60대가 넘어가면 위산 분비량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소화 효소의 활동성도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비유하자면 30년을 쉴 새 없이 돌아가 낡은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독소도 잘 걸러냈지만 지금은 조금만 잘못된 조합이 들어와도 얇아진 필터가 찢어질지고 고장이 납니다. 이런 상태에서 서로 성질이 맞지 않는 2가지 음식이 동시에 들어오면 위장은 처리를 포기해버립니다. 결국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들은 뱃속에서 썩어가며 독소를 뿜거나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혈관을 막고 장기를 공격하는 흉기로 돌변합니다. 바로 이 흉기가 되어버린 첫 번째 상극 음식부터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놀라지 마세요. 내 몸속에서 계란을 돌던 거리로 만드는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가을철이면 누구나 즐겨 드시는 달콤한 붉은 보석감입니다. 말랑말랑한 홍시나 달콤한 단감 그리고 쫄깃한 곶감까지 모든 감 종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홍시를 소화가 잘 되는 천연 소화제라고 생각해서 삶은 계란과 함께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사인 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최악의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감에는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탄닌이 계란의 고단백질과 만나면 위장 속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멘트 반죽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끔찍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위산의 농도가 높아서 이 결합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제가 실제로 치료했던 경기도 양평에 사시는 73세 김어모님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려드려야겠습니다. 김어모님은 집안만 마당에 감 나무를 2그루나 키우시는 정말 부지런하고 알뜰한 분이셨습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나무마다 탐스럽게 익은 홍시가 주렁주렁 열렸고 어머님은 그 감이 너무나 자랑스러우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보내주고 남은 감들이 땅에 떨어져 터지는 게 너무 아까우셨던 어머님은 매일 아침 식사 대용으로 삶은 계란 2개를 뜨신 후 입가심으로
꼭 그 달콤한 홍시를 2개씩 챙겨 드셨습니다. 퍽퍽한 계란 노른자를 먹고 나서 시원하고 달콤한 홍시를 먹으면 목 넘김도 좋고 속도 든든하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무려 2달 동안이나 매일 아침 그렇게 드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속이 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만 있었다고 해요.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고 매실청을 타드시거나 소화제만 드시면 넘기셨는데 어느 날 새벽 갑자기 배를 칼로 후벼하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은 바닥을 구르며 고통스러워하다가 초록색 위액을 통하며 정신을 잃으셨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오게 되셨습니다. 제가 급하게 내시경 카메라로 위장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저와 동료 의사들은 그 처참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위장 한가운데 주먹만 한 검은 돌덩어리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위장 입구를 꽉 막고 있었으니까요. 그건 암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계란의 단백질과 감의 탄닌이 엉겨붙어 만들어낸 거대한 위석이었습니다. 돌이 너무 크고 딱딱해서 내시경으로는 도저히 부술 수가 없었고 결국 70이 넘은 연세에 배를 가르는 개복 수술을 해서 그 덩어리를 꺼내야만 했습니다. 수술실에서 꺼낸 그 검은 돌덩어리를 보며 저는 의사로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저 아까운 음식을 버리기 싫어서 내 몸을 아껴보려고 드신 것뿐인데 그 결과가 차가운 수술 대위라니요.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 누워 계신 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저 내 집마당에서 난 감이 아까워서 챙겨 먹은 건데 그게 내 뱃속에서 돌이 되어 나를 죽일 뻔했다니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라고요.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건강을 위해 정성껏 챙겨 먹은 음식이 오히려 나를 수술대 위에 눕게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목소리 높여 경고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친구분들이나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감을 좋아해서 박스째 사다 놓고 드시는 분이 계시지 않나요? 만약 계시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의 공유 버튼을 눌러서 그분들에게 꼭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불교에는 사람 한 명을 구하는 것이 7층 석탑을 쌓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를 수술대의 공포로부터 구해내는 엄청난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냉장고에 있는 맛있는 감을 전부 내다 버려야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간 딱 이 2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위장에서 계란이 완전히 소화되어 내려간 뒤에 드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위장이 비워지기까지는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침 식사로 계란을 드셨다면 감은 점심 식사 후 디저트로 드시거나 출출한 오후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간차만 두어도 독이 약이 됩니다. 지금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혹시 계란통 바로 옆에 감이 나란히 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둘을 견우와 직녀처럼 멀리 떨어뜨려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위장을 지키는 가장 쉽고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감보다 훨씬 더 흔하게 그리고 매일매일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감은 가을에만 잠깐 조심하면 되지만 지금 말씀드릴 이 음식은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1년 365일 내내 매일 아침 계란과 함께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뼈 건강과 단백질 보충을 위해 어르신들이 박스째 사다 놓고 드시는 이 음료가 계란과 만나면 오히려 내 몸의 가스를 채우고 콩팥을 지치게 만든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이제 여러분의 콩팥을 노리는 2번째 상극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장하시고 들어주세요. 2번째 상극 음식은 바로 건강을 위해 어르신들이 박스째 쟁여두고 드시는 두유입니다. 검은 콩 두유나 달지 않은 무가당 두유가 몸에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삶은 계란과 함께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계란의 동물성 단백질과 두유의 식물성 단백질이 만나면 그야말로 최고의 단백질 폭탄이 되어 내 몸에 근육을 팍팍 붙여줄 거라고 믿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내 몸의 소중한 콩팥을 혹사시키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콩팥을 같은 단백질 찌꺼기를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데 콩팥 기능이 떨어진 60대 이후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종류의 고단백질이 쏟아져 들어오면 콩팥을 과부에 걸려 비명을 지르기 때문입니다. 위장이라는 공장에 일할 일꾼은 없는데 일간만 잔뜩 쏟아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좋은 단백질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대부분 대변으로 빠져나가거나 배 속에서 부패하여 가스를 만들고 소변으로 거품이 되어 빠져나가 버립니다. 비싼 돈 주고 사 먹은 영양분의 절반 가까이를 그냥 변기에 버리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이 선생님의 사례를 들려드리면 아마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이 선생님은 평소 너무 말라서 고민이 많으셨던 분입니다. 주변에서 나이 들수록 근육이 재산이라는 말을 듣고 살을 좀 찌워보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와 진한 검은 콩 두유 한 팩을 억지로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교과서적인 건강식단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살은 찌지 않고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방귀 냄새가 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려고 보면 소변에 맥주 거품 같은 거품이 잔뜩 끼어 있고 물을 내려도 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덜컥 겁이 나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검사를 해보니 콩팥 기능 수치가 평소보다 떨어져 있었고 단백질이 소변으로 줄줄 새어나오는 단백류 증상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억울해야 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고기보다 좋다는 콩 단백질에 계란까지 챙겨 먹는데 왜 몸이 더 빈일비실해지고 콩팥이 나빠지는 겁니까? 라고요. 범인은 바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도하게 들어온 계란과 두유의 단백질 폭탄이었습니다. 60대 콩팥은 쉬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소화하기 힘든 콩 단백질과 계란 단백질을 동시에 들이부으니 콩팥이 지쳐서 파업을 선언한 것입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은 비싼 돈 들여서 산 두유를 내 몸의 피와 살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저 비싼 소변을 만들고 계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건강을 위한다며 억지로 계란과 두유를 함께 삼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는 이 안타까운 낭비를 끝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저희 선생님처럼 아침마다 계란과 두유를 습관적으로 드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것은 영상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부로 내 콩팥을 괴롭히는 이 나쁜 습관을 딱 끊어버리겠다는 여러분의 굳은 의사 표시입니다. 좋아요를 누르며 스스로에게 약속해주세요. 나는 더 이상 내 몸을 혹사시키지 않겠다라고요. 방금 전 두유 이야기는 돈 낭비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뼈를 꽉는 고통과 직결된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망가진 콩팥과 요로에 박힌 돈은 여러분의 노년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식사를 마치고 습관적으로 찾는 이것 바로 진한 녹차와 커피입니다. 식후에 따뜻한 녹차 한 잔이나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입안도 개운해지고 지방도 분해된다고 해서 최고의 건강 습관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9명은 될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계란을 드신 직후에 진한 녹차나 커피를 마시는 것은 내 몸속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유를 신장내과 의사의 명예를 걸고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녹차와 커피에는 떫은 맛을 내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수산이 몸속에 들어와서 계란 노른자의 풍부한 칼슘과 만나면 아주 고약한 성질을 부립니다. 서로 꽉껴안고 놓아주지 않으면서 수산 칼슘석이라는 결정을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해서 뱃속에서 뾰족한 가시가 달린 돌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물을 많이 마시고 콩팥 기능이 좋아서 작은 알갱이 일대 소변으로 씻겨 내려갑니다. 하지만 물을 잘 마시지 않고 대사 능력이 떨어진 60대 어르신들이 매일 계란을 먹고 바로 차를 마시는 습관을 반복하면 이 알갱이들이 콩팥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거대한 돌덩어리가 됩니다. 제 환자분 중 65세 최 여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네요.
최 여사님은 동네에서 가장 우아하고 다도를 즐기시는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매일 아침 단백질 보충을 위해 삶은 계란 2개를 드시고 입가심으로 꼭 직접 우려낸 고급 녹차를 진하게 한 잔 드셨습니다. 그게 혈관을 씻어주는 장수의 비결이라고 굳게 믿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밤 평화롭게 주무시던 여사님에게 지옥 같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옆구리와 등 뒤쪽을 누군가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고 후벼하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었습니다. 여사님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식은 땀을 비 오듯 흘리며 바닥을 기어 다니셨습니다. 의학 용어로 이것을 요관산통이라고 부르는데 아이를 낳는 산통보다 더 아프다고 해서 산후통보다 무서운 고통이라고 불립니다. 응급실에 실려오셨을 때 여사님은 통증 쇼크로 거의 실신 직전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콩팥에서 만들어진 날카로운 결석이 좁은 요관을 타고 내려오다가 길을 꽉 막아버린 상태였습니다. 긴급 시술로 돌을 깨서 꺼냈을 때 저는 그 돌의 모양을 보고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글동글한 조약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밤송이처럼 안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있는 수산 칼슘석이었습니다. 시술이 끝나고 안정을 되찾은 여사님께 제가 그 돌을 보여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 이것 좀 보세요. 이 날카로운 가시들이 여사님의 배속을 찌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지난 10년 동안 여사님이 매일 아침 계란과 함께 드신 녹차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라고요. 여사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차를 마시며 건강해진다고 생각했지 내 몸에 돌을 키우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시는 그 끔찍한 고통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심코 마신 차 한 잔이 10년간 내 콩팥을 돌 공장으로 만들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차는 좋은 음료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틀렸습니다. 계란을 드셨다면 최소한 1시간 딱 1시간만 참으세요. 그 1시간의 인내가 뼈를 깎는 고통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자, 이 끔찍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결석 없음 딱 4글자를 적어주세요. 말이 시가 된다는 속담처럼 여러분이 적은 그 단어가 뇌에 강력한 암시를 주어 무심코 차잔으로 가는 손을 멈추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적으세요. 결석 없음이라고요. 지금까지 안 되는 것만 잔뜩 말씀드려서 혹시 냉장고에 있는 계란을 다 버려야 하나 속으로 걱정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그동안 독을 먹었구나 하고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란 자체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계란은 여전히 근육이 급격히 빠지는 60대 이후 노년기에 가장 싸고 가장 구하기 쉽고 가장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문제는 계란이 아니라 바로 곁에 있던 나쁜 친구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심성이 착한 모범생도 질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 결국에는 비행 청소년이 되어 사고를 치게 되듯이 최고의 보역인 계란도 감이나 두유나 녹차 같은 성질이 맞지 않는 상극인 음식과 만나면 내 몸을 공격하고 병들게 하는 깡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그동안 아무도 이 위험한 만남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희망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 작곡만 좋은 친구로 싹 바꿔주면 계란은 다시 내 몸에 막힌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시들해진 죽어가는 세포를 다시 살리는 최고의 명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저 몰라서 실수하셨을 뿐이고 이제부터 바로 잡으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25년차 전문인 제가 계란의 독성을 없애는 것을 넘어서 그 숨겨진 효능을 200% 아니 300%까지 폭발적으로 끌어올려주는 기적의 작곡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굳이 비싼 영양제나 구하기 힘든 보약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식탁 위의 풍경을 아주 조금만 바꾸면 여러분의 혈관 나이는 지금보다 10년은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자,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내 몸을 살리는 약이 되는 계란의 진짜 친구 3가지를 지금 시원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계란을 혈관 청소부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첫 번째 기적의 작곡은 바로 한국인의 식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양파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계란 요리를 하실 때 파만 조금 썰어 넣으시나요? 오늘부터는 양파를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결정적으로 식이섬유와 비타민C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파가 바로 이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은 혈관 내부에 쌓인 기름때를 녹여주는 아주 강력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 때문에 혹시 혈관이 막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양파와 함께 드시면은 그런 걱정을 싹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양파가 나쁜 콜레스테롤을 스펀지처럼 흡수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양파 특유의 향이 계란의 비린내까지 싹 잡아주니 맛과 영양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셈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최고의 작곡은 의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채소, 바로 빨간 보석 토마토입니다. 서양 속담에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은 파랗게 질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토마토를 먹으면 환자가 줄어서 병원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죠. 그런데 이 좋은 토마토가 계란을 만나면 그 효능이 3배 이상 강력해집니다. 그 비밀은 바로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리코펜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암 물질 중 하나이자 혈관을 늙지 않게 하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하지만 이 리코펜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생으로 먹으면 우리 몸에 겨우 4%밖에 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대부분 그냥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리코펜은 지용성이라서 반드시 기름과 함께 들어와야만 우리 몸속으로 녹아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계란 노른자가 구세주처럼 등장합니다.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양질의 지방 성분이 토마토의 리코펜을 부드럽게 감싸서 체내 흡수율을 폭발적으로 높여줍니다. 세 번째 짝꿍은 바로 치즈입니다. 계란 요리 위에 치즈 한 장을 얹어 드셔보세요. 계란에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우유를 농축한 치즈가 이 부족함을 완벽하게 메워줍니다. 이렇게 드시면 골다공증 예방과 단백질 보충을 동시에 해결하는 완벽한 영양폭탄이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성남에 사시는 70세 박 선생님의 사례를 들려드리면 당장 내일 아침 메뉴를 바꾸고 싶어지실 겁니다. 박 선생님은 고지혈증과 고혈압이 심해서 언제 뇌졸중이 올지 모른다는 경고를 받고 늘 불안에 떨며 사셨습니다. 약을 한 주먹씩 드셔도 수치는 점처럼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께 약보다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아침 식단을 딱 하나만 바꾸시라고 처방해 드렸습니다. 바로 토마토와 양파를 썰어 넣고 볶은 계란 요리 토마토 달걀 볶음을 매일 아침 드시게 한 것입니다.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파와 양파를 볶아 향을 낸 뒤 토마토를 넣고 볶다가 마지막에 풀어둔 계란을 부어 익히면 끝입니다. 박 선생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살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이 메뉴를 드셨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6개월 뒤 정기검진 날 저는 검사 결과지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선생님의 혈관 속에 가득했던 끈적한 기름기가 싹 사라지고 혈관 청소부인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몰라보게 높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얼굴색부터가 달랐습니다. 칙칙했던 안색이 사라지고 마치 청년처럼 불구스름한 혈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제가 선생님 혹시 비싼 보장이라도 드셨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선생님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보장은 무슨 보장입니까? 원장님이 시킨 대로 아침마다 토마토랑 양파랑 계란 볶아 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요. 그 흔한 재료들이 수백만 원짜리 약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프라이팬에 양파 1개, 토마토 1개 그리고 계란 2알을 깨뜨려 넣어보세요.
그 고소한 냄새와 함께 여러분의 혈관도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좋은 짝꿍을 찾는 건 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준비해도 조리 방법이 틀리면 그 영양소는 전부 파괴되거나 오히려 소화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계란을 어떻게 드시나요? 목이 메일 정도로 푹 삶은 완수구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목 넘김이 좋은 날계란을 드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 방법 모두 100점짜리 정답은 아닙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한 60대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혹시 계란을 15분 이상 오래 삶았을 때 노른자 겉면이 검은 특이한 녹색으로 변한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계란 흰재에 있는 황성분과 노른자에 있는 철분이 뜨거운 열을 오래 받아서 반응하여 황화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녹변 현상이 생기면 노른자가 퍽퍽해질 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과도하게 응고되어 위장에서 소화하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위산이 강력해서 괜찮지만 위산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드시면 속이 꽉 막힌 듯 답답함을 느끼고 식물까지 넘어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날계란은 어떨까요? 예전에는 목소리 좋아지라고 혹은 정력에 좋다고 날계란을 드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이것은 세균 감염의 위험뿐만 아니라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날계란 흰재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의 비타민 흡수를 방해해서 머리카락을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챙길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반숙입니다. 흰자는 탱글탱글하게 완전히 익히고 노른자는 젤리처럼 촉촉하게 흐르는 상태, 바로 이 상태가 영양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형태입니다. 반숙 계란은 완숙보다 소화 속도가 훨씬 빠르고 레시틴 같은 핵심 영양소가 열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살아있어서 혈관 청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 완벽한 반숙을 만드는 마법의 시간이 바로 7분입니다. 펄펄 끓는 물에 소금과 식초를 조금 넣고 계란을 조심스럽게 넣은 다음 정확히 7분만 삶아주세요. 그리고 건져서 바로 찬물에 담가식혀 드시면 껍질도 잘 까지고 맛도 일품인 최고의 영양제를 드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삶으면 노른자가 퍽퍽하지 않고 크림처럼 부드러워서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도 씹을 필요 없이 꿀떡 넘길 수 있습니다. 위장에 들어가서도 위산이 힘겹게 녹일 필요 없이 스르르 풀리며 소화가 되기 때문에 속이 더부룩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만난 93장소 노인분들의 식단을 조사해보면 놀랍게도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침마다 2에서 7분 삶은 반숙 계란을 드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계셨던 겁니다. 내 몸이 가장 편안해하고 가장 좋아하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말입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계란을 냄비에 넣고 무작정 오래 끓이지 마세요. 스마트폰 타이머를 켜고 딱 7분만 투자하세요. 그 짧은 7분이 여러분의 위장을 편안하게 만들고 영양 흡수율을 최대로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자, 이제 계란을 완벽하게 삶아서 드셨다면 식사가 끝난 직후에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밥 먹고 바로 소파에 눕거나 텔레비전을 보시는데 이것은 방금 먹은 보장을 배실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1930분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을 드시고 나서 숟가락을 놓자마자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거창한 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동네 공원을 30분 정도 천천히 산책하시면 됩니다. 의학적으로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는 혈당이 가장 높게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이때 걷기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 근육이 필 속에 넘쳐나는 포도당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에너지로 써버립니다. 즉, 계란을 먹고 걷는다는 것은 내 몸에 근육 적금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근육 적금은 쓸수록 이자가 붙어서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걷고 들어오셨다면 그 다음은 물 마시기입니다. 단백질을 분해하고 근육으로 합성하는 과정에는 엄청난 양의 수분이 필요합니다. 만약 물이 부족하면 콩팥이 찌꺼기를 걸러내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물은 영양소를 싣고 나르는 트럭과 같습니다. 트럭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자재가 있어도 집을 지을 수 없듯이 물이 없으면 계란의 영양소가 세포까지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위벽이 묽어져서 소화가 안 되니 따뜻한 물을 찻잔에 담아 홀짝홀짝 조금씩 나누어 드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장내과 의사로서 25년의 경험을 담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특급 조언 2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발 계란을 소금에 푹 찍어 드시지 마세요. 짭짤한 맛이 좋으시겠지만 소금은 콩팥을 망가뜨리는 주범 1순위입니다. 소금 대신 후추를 살짝 뿌리거나 양념을 씻어낸 김치와 함께 드셔보세요. 나트륨 걱정 없이 감칠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란을 드실 때 칼슘 영양제를 같이 드시지 마세요. 계란의 단백질과 영양제의 고농도 칼슘이 한꺼번에 만나면 흡수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배 속에서 엉겨붙어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영양제는 식사하고 2시간 뒤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사소한 디테일이 10년 뒤 여러분의 신장 나이를 결정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런 중요한 건강 비법들은 사실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에게만 몰래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는 특별히 무료로 처방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저 최준혁에게 평생 건강 관리를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제 원격 진료 환자로 등록하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입원 수속입니다. 물론 진료비는 평생 무료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이제의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25년 동안 차가운 수술실과 응급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빼며 깨달은 단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내 몸을 스스로 망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70대 어르신들처럼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그저 잘못된 식습관 하나 때문에 차가운 병상에 누워 후회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자식으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미어집니다. 반면에 사소한 습관 하나를 50년간 지켜오신 분들은 80세가 넘어서도 자식들의 부축 없이 여행을 다니며 인생의 황금기를 즐기십니다. 건강한 논의는 로또 복권처럼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 절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내가 입으로 가져가는 습관화 끝에서 결정되는 필요적인 결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진료실에서 제 손을 잡고 나중에 아파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된다며 눈물을 글썽이십니다. 그 마음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비싼 보약을 사 먹거나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보다 올바른 방법으로 계란 하나를 챙겨 먹고 내 2다리로 건강하게 걷는 것이 자식들을 위하는 가장 큰 사랑이자 배려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이야말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자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자만 알고 건강해지기에는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생명의 정보입니다.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단체 대화방이나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선물해주세요. 특히 매일 습관처럼 두유와 계란을 드시는 친구분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셔서 그분의 콩파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은 것을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고 건강을 나누면 수명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100세까지 팔팔하게 삶을 즐기실 수 있도록 더 정확하고 실천하기 쉬운 따뜻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저 최준혁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제가 밤새워 연구하고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여러분만의 계란 건강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날씨가 춥거나 더울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의 식탁에는 항상 건강한 계란과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 건강 주치의 최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